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찬입니다. 유례없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입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대입 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1년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2021년 대입을 준비해야 될 것인지 오늘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이죠. 통계교훈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통계청 태어난 자료 많이 보셨죠? 일단 올해 삼수생인 2000년생. 2000년생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아시죠? 밀레니엄 세대. 전후 5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63만 명이 태어났고요. 2001년생, 즉 재수생이죠. 격감하고 있습니다. 55만 명. 그리고 지금의 고3학생들, 고생하고 계신 지금의 고3학생들이 49만 명에서 처음으로 40만 대로 접어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말이죠.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잘 보세요.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이 무려 태어난 사람이 8만 명이나 줄었습니다. 8만 명이 줄었기 때문에 수험생도 그만큼 줄지 않을까 이렇게 많이 기대했어요. 실제 결과가 어땠냐면 이랬습니다. 당시 수능을 친 학생을 보니까 그러니까 2년 전이죠. 2년 전에는 59만 명 쳤는데 태어난 사람이 8만 명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수험생은 5만 명밖에 안 줄었어요. 5만 명도 안 되죠. 4만 6천 명이 줄었습니다. 자, 올해는 몇 명이 볼지 아직 원서를 안 썼으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만 실제로 출생자 수 떨어진 것에 비해서 수능 응시생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서 상당히 작년에 시험 본 학생들이 이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해하는, 팍 떨어질 줄 알았는데, 경쟁력이 좀 확 떨어질 줄 알았는데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봤더니 이런 일 때문이죠. 잘 보시면 수험을 치는 사람은 재학생이 있고 재수생 이상이 있을 텐데요. 재학생 응시자 수는 확실히 줄었습니다. 5만 명 이상이 줄었는데 재수생은 오히려 늘었다는 거죠. 언제? 작년에. 왜 그런 일이 생겼는가? 은재는 이 표를 보니까 잘 이해가 가시죠? 태어난 사람은 줄었지만 작년에 많이 태어난 사람이 있으니까 요 사람들이 와서 재수를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2000년생이 많았다는 것 자체가 작년에 재수생 증가로 나타났기 때문에 실제 출생자 감소만큼 수험생 수 감소가 적었다 이거지. 이해 가시죠? 그렇다면 올해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는 출생자도 6만 명 줄었는데 재수할 사람, 삼수할 사람은 많지 않잖아요. 재수할 사람이 요게 아니고 요거니까 요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재수생도 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요 때는 전해에 태어난 출생자 수가 61만 명이었거든요. 근데 여기는 더 많았잖아. 근데 출생자 수 줄었으니까 재수생도 줄게 돼 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실제로 재학생도 줄겠지만 재수생도 줄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예상된다는 거죠. 실제 몇 명일지 모르겠지만 작년보다 더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게 분명하게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학생 수, 수험생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제가 시시하게 그렇다고 대학 가기가 쉬워졌다 이런 얘기하려고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요. 대학 가기가 쉬워질 리가 있겠어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건 여전히 어렵죠. 아무 대학이나 가는 건 쉬워졌겠죠. 근데 아무 대학이나 가려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숫자의 감소가 갖는 것은 우리한테 어떤 실전적 의미를 주냐? 이런 의미를 줍니다. 바로 이겁니다. 자, 과목별로 4%가 있겠지만 그냥 단순화시켜서 전체 응시자 대비 4%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사실은 과목별로 응시자 수가 다 다르고요. 또 과목별로 4%의 숫자도 다릅니다만 그냥 응시자 수 대비로 표준화시켜서 4%로 얘기해 볼게요. 그러면 2년 전인 2019년 수능에서는 59만 명의 4%는 2만 3천 명이었어요. 작년은 54만 명이었으니까 그 중에서 응시자 중에서 4%가 2만 1천 명이었습니다. 올해는 몇 명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예측해서 50만 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4%가 어떻게 됩니까? 2만 명이 되죠. 4%의 위치가 다르다는 거 아시겠어요? 그럼 4%가 2만 명 안에 들어야 4%니까 어머 4%가 더 어려워졌네요. 이렇게 보면 이 표의 의미를 잘 이해 못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수학 공부를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이 표의 의미가 뭐냐? 2년 전에 2만 3천 등을 하는 거나 지금의 2만 3천 등을 하는 거나 난이도는 비슷하죠. 왜? 상위권은 어차피 비슷하니까.
23,000등은 2년 전도 23,000등이야. 지금 23,000등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2년 전에 23,000등을 했다면 4%였습니다. 그게. 그런데요. 올해 23,000등을 하게 되면 몇 프로? 4.76%다. 이해 가십니까? 다시 2년 전은 23,000등이 4%였는데 올해는 만약에 50만 명이 본다면 2만 등이면 4%고 다시 말하면 23,000등이 됐을 때 몇 프로다? 4.76%다 이거예요. 그러면 2년 전에는 23,000등 하면 4%였는데 올해는 23,000등 하면 4.76%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옛날에는 4% 안에 들었어야 23,000등인데 올해는 4.76% 안에만 들면 23,000등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죠? 그렇죠. 대학교의 학생 수는 줄지 않거든요. 대학교 모집 인원은 그대로니까 23,000등으로 갈 수 있는 학교는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 그 얘기는 자 2년 전엔 4% 안에 들어야 23,000등이 가는 학교를 갔는데 올해는 4.76% 안에만 들면 23,000등이 가는 학교에 간다 이 얘기야. 뭔지 아시겠죠? 따라서 학생 수가 줄어들었다면 의미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공부를 약간 좀 소홀히 해왔다 하더라도 조금만 더 노력하면 23,000등 안에 드는 게 훨씬 쉬워졌다. 옛날에 4% 안에 들어야 되는데 이제는 5% 정도 안에만 들면 되잖아. 또 하나 중요한 의미는 지금 꼭 알아야 될 건 아닌데 12월에 가서 정시 원서를 쓸 때 정시 예측하는 많은 서비스가 인공지능은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좀 더 소신 지원을 한 개 정도는 더 할 수 있다. 이해 가십니까? 네, 과거에 4%에 갈 수 있다고 했던 게 지금은 더 쉽게 갈 수 있으니까 그 4%와 지금 4%의 의미가 다르다고. 그 지금의 4%가 과거 4%보다 학생 수가 적어. 학생이 적으니까 등수가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과거에 4%에 질릴 수 있었던 거를 4.5%라도 질릴 수도 있다. 이해 가십니까? 네. 나중에 12월에 원서 쓸 때 요 점도 잊지 말아주세요. 이게 제가 통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힘도 좀 주면서 나중에 12월에 정시 쓰는 것과 관련된 얘기도 함께 했습니다. 자,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인데요. 코로나19 상황이다 보니까 고3들이 5월에 가서야, 5월 20일이죠 아마, 그때 돼서야 학교를 갔습니다. 물론 뭐 혼자서도 알아서 잘해요 이런 사람이야. 오히려 혼자 되니까 공부가 잘 되래 그러면서 3월, 4월, 5월 초까지 공부 잘 하셨겠지만 대부분은 그러하지 않죠. 주변에서 공부하는 모습도 보이고 좀 경쟁심도 들고 학교에서 좀 내신 시험도 보고 그래야지 어머 어떻게 하지? 막 이러면서 좀 공부를 하는데 혼자 그냥 나동그라져 있으니까 이게 지금 내가 수험생인지 아니면 휴학생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 3, 4, 5월 계속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부가 어떻게 했죠? 고3 학생들이 너무 힘드니 코로나 대책을 입시에 반영해 보라고 했죠. 그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입시에 고3 대책을 세웠습니다. 일단 교육부는 어떤 대책을 세웠죠? 잘 알다시피 수능을 2주 연기했습니다. 11월 19일 날 치지 않고 12월 3일에 치겠다. 많은 학생들이 싫어하더군요. 2주 공부를 더 하라는 얘기지 2주 갖고 충분하지도 않는데 2주만 공부 더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일단 이게 교육부 대책이고요. 교육부가 각 대학에 권고를 해서 각 대학도 지침을 마련하다 했더니 몇몇 대학이 지금 발표해서 지금 교육부를 통과한 게 나왔습니다. 첫 번째로 서울대입니다. 서울대 별로 관계도 없는 건데 자꾸 신문에 나니까 기분 좀 나쁘죠. 서울대는 지역균형 선발 지균의 경우 수능 최저 3개 2등급이 수능 최저였는데 이거를 3개 3등급으로 바꾼 거죠. 이건 너무너무 차이가 있는 거죠. 3개 영역이 11% 안에 드는 것과 3개 영역이 23% 안에 드는 것은 너무너무 다른 거죠. 그래서 엄청나게 지균의 수능 최저를 낮췄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듯이 수능 최저 통과가 굉장히 쉬워졌다. 과연 역대에서 서울대 지균은 전교에서 2명만 추천하는 거 아닙니까? 문과 1명, 이과 1명, 혹은 이과 2명 이렇게 추천하죠. 보통 이렇게 될 때 몇 프로나 수능 최저 통과를 못했을까? 한번 볼까요? 통계적으로. 2018년에 수능 최저 탈락자가 12%,
2019학년도가 불수능이었죠? 많았습니다. 19%. 2020학년도가 12.6%. 그러면 적으면 12%, 많으면 19%가 탈락하던 게 거의 없어진다 그런 내용이죠. 따라서 유불리가 딱 보입니까? 네. 한 19% 정도 학교 내신이라 학생부는 기가 막힌데 수능 공부가 좀 미진한 그런 학생들은 떨구면서 경쟁할 수 있던 학생들은 좀 불리해지고, 학교 내신은 참 좋은데, 학생부 좋은데 수능 공부가 미진하고 항상 간달간달했던 학생들은 굉장히 안도의 한숨을 쓸 수 있는 그런 식의 유불리가 발생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울대 직유는 수능 최저가 없어졌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서울대 직유를 준비하는 학생들, 2명 안에 드는 학생들은 학생부 좀 더 공들여서 열심히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없어졌을 뿐이지 면접은 그대로입니다. 면접의 중요성이 더욱더 커졌다. 20% 걸러주던 게 사라졌으니까 면접의 중요성이 더 컸었기 때문에 면접 대비를 좀 더 심층 면접 수준까지, 뭐 일반 전형은 아니니까 일반 전형 수준까지는 아니겠지만 그 정도 수준까지 갖추도록 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연세대 가볼게요. 연세대는 어떤 대책이 나왔냐? 학생부 종합에 대한 대책이 나왔는데요. 재학생도 그렇고 졸업생도 그렇고 모두 3학년에 수상경력, 창의적 체험활동, 봉사활동은 전부 학생부에서 평가해서 제외하겠다. 정확히 말하면 원래 고3 학생을 제외하는 거죠. 왜? 고3이 1학기를 거의 다니지 못했으니까 봉사건, 창특건, 수상인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러면 고3의 경우 3학년 1학기가 빠지니 지금 학종이 재수생, 삼수생도 올 수 있으니까 연대는. 걔네들은 3학년에 이런 걸 다 했는데 재학생은 못했으니까 이거는 재수생은 반영을 하고 재학생은 반영을 하지 않으면 안 되죠. 그래서 재학생과 졸업생 모두 이 세 가지는 다 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죠. 그렇게 학생부 평가에서 학생부가 들어가는 전형은 다 그렇게 평가를 바꾸게 되는 거죠. 그럼 잘 보세요. 수상경력 빠지고 3학년만 빠지는 겁니다. 1, 2학년은 들어갑니다. 창체 빠지고 봉사 빠지면 뭐가 안 빠진 거죠? 네, 이게 안 빠진 거죠. 세특이 안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특은 좀 더 정성 들여서 좀 더 열심히 자신의 특성과 자신의 특장점이 잘 들어가도록 세특의 포인트를 맞춰서 학생부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 요걸 잊지 마시고요. 요거는 이제 향후 3년 동안 거의 파급 효과를 갖겠죠. 왜? 내년이 가면, 그렇죠? 그 다음에 학생이 또 재수생이 되니까 3학년에 수상경력, 창체경력, 봉사를 뺀 학생들이 재수생으로 학종을 오게 되니까 그 다음에 고3도 또 빼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삼수생이 될 때도 또 빼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몇 년간 영향을 미치게 돼 있습니다. 이 연대 학종에 수년간 영향을 미치는 코로나의 잔상이 몇 년 동안 남아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 고려대 봅시다. 고려대는 항상 연세대와 다른 대책을 세우니까 뭐가 다른 대책을 세웠겠죠? 어떤 대책일까요? 고려대는 학추는 4% 안에 들어야 되죠. 학추하고 일반 전형이 2개가 있죠. 학업우 수형과 계열적 합평. 이 계열적 합평이 올해 신설된 건지 다 아시죠? 그래서 요 중에서 하나를 쓰고 여기 하나를 써서 2개를 쓸 수 있죠. 여기를 쓰던가 여기를 쓰던가 아니면 여기 하나 쓰고요. 그렇게 돼 있는데 차이점은 학추하고 일반 학업우 수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계열적 합평, 올해 신설된 계열적 합평은 수능 최저가 없다. 이거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요 계열적 합평의 경우에는 특목이나 자사 학생들이 많이 볼 것이다. 왜냐면 특목 자사 중에서 수능 최저, 고대는 수능 최저가 굉장히 빡세죠. 그거 통과할 수 있는 정도 애들이면 사실 고대를 잘 안 쓰죠. 오히려 특목 자사에서 고대 수능 최저가 간달간달한 학생들이 고대 가고 싶은 학생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전형입니다. 자, 어떤 대책을 세우느냐? 학추와 학업우 수형은 녹화 면접을 하겠다. 대면 면접을 하지 않고 문제를 먼저 준 다음에 자기가 녹화해서 동영상을 업로드하게 하겠다 이 얘기죠. 그리고 점수를 매기지 않고 패스 or failure, 합격 불합격만 판정하겠다. 뭔지 알겠죠? 그 다음에 계열적 합평은 먼저 수능 시제 없는 전형인데 라이브 면접을 하겠다. 즉 교수들 또는 학업 입학사정관하고 직접 대면하는 게 아니고 왜? 비말 감염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화면을 통해서 라이브 면접을 하겠다. 하지만 이거는 녹화 면접은 아니고 라이브 상태에서 저쪽
교실에 있는 사람과 이쪽에 있는 사람이 줌이라든가 뭐 구글 미트 이런 거로 이제 만나겠죠. 두 개가 결정적 차이가 있다는 거 알겠죠? 위에 거는 면접이 아니죠. 예. 녹화 면접이라면 남들이 면접에 대해서 다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준비 다 해서 여러 번 녹화 떠갖고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패스 오 페일리어니까 점수가 없으니 누가 그 사람 앞길 갈아보려고 페일리어 주겠어. 아주 이상한 사람이 아닌 이상, 거기서 장난을 치지 않는 이상 이거는 면접이 없어진 겁니다. 그래서 밑에 거는 말이죠. 라이브 면접이다. 비대면 면접이다. 이렇게 써 있는데 고려대는 비대면이건 대면이건 상관없어요. 면접이 고스란히 살아있는 거예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위의 것은 면접이 없어졌으므로 면접은 없어지고 대신 수능 최저가 높기 때문에 수능 최저로 확실히 가리겠다 이런 얘기니까 수능 최저 공부를 좀 더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두 번째 일반 계열적 합격은 어떤 의미냐? 면접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이다. 어차피 수능 최저가 없으니까. 따라서 보통 두 개를 쓸 텐데요. 요 중에 하나를 쓰고 여기를 하나 쓸 텐데 이 두 개의 접근 방법과 준비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고대 학종을 쓰는 학생들은 이렇게 썼건 이렇게 썼건 두 개 썼을 때 하나는 수능 최저를 열심히 해야 되고 하나는 면접을 열심히 해야 되니까 사람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고대 학종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더 입체적으로 자신의 전형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원서를 넣는 거에 맞춰 자기의 입시 준비를 해줘야 된다. 뭐 둘 중에서 하나만 쓰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만약에 학추만 쓰고 계열 접평을 안 썼다. 그렇다면 수능 최저에 좀 더 열중해 주시면 되겠죠. 됐죠? 그 다음에 뭐 다른 학교들 뭐 성대 이런 건데 성대는 뭐 해외 전형에 대한 얘기들이니까 뺐습니다. 의미 없고요. 하나만 더 하면 말이죠. 외대입니다. 외대. 외대의 경우에는 학종 면접형이 있고 학종 서류형이 있죠. 원래 외대 학종은 다 면접형이었는데 올해 서류형이 신설됐죠. 그래서 면접형은 서류 플러스 면접이고 서류형은 서류 100%인데요. 면접을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면접형과 서류형이 똑같아졌다. 둘 다 서류 100%다. 그러니까 한 가지 전형으로 통일됐는데 원서는 따로 존재하지만 어쨌건 그렇게 됐다.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들어요? 코로나 고3 대책으로? 네, 일단 정시 대책이 하나도 없죠. 네, 정시는 알아서 하세요입니다. 알아서 하세요. 네, 다 수시 대책인데요. 사실 수시 대책이 학교마다도 다르고요.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예, 왜냐하면 서울대 경우 20%를 가려내는 효과는 있었지만 12%인 경우도 있었고요. 12%인 경우는 한 90% 정도 그냥 통과하는 거니까 어차피 서류 플러스 면접이 필요하던 학종이었다. 큰 변함이 없고요. 그 다음에 연세대 세특이 그냥 남아있다 그랬죠. 그리고 1, 2학년 수상창체 봉사는 그냥 남아있으니까. 그죠? 고려대의 경우에는 사람만 힘들어졌어요. 힘든 거 그대로야. 외대 면접이 폐지됐다고 하지만 뭐 외대만 따로 떠서 뭐 외대만 치는 사람이 또 있는 건 아니므로 외대와 예를 들면 무슨 뭐 숭실대와 동국대와 이렇게 같이 쓴다고 할 때 실제로 준비 과정이 수험생 입장에서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대학 자율이라는 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학 자율로 바꿔놓으면 굉장히 자유가 신장된 것처럼 보이지만 수험생 입장에서 볼 때는 실제로 부담감이 별로 경감이 되지 않는 그런 것들을 잘 보여주는 좀 심하게 말하면 교육부가 하라니까 하는 건데 흉내만 낸 것이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좀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코로나19 관계에서 각 대학들이 나름 대책이라고 세워놓은 수시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자, 그럼 수시 얘기했는데 정시에 대해서도 정시 준비하는 학생들도 많을 텐데 그 얘기도 좀 해주면 좀 더 위로가 되거나 또 방향이 보이겠죠? 정시 얘기해 볼까요? 정시의 가장 좋은 뉴스는 정시가 늘어난다는 것이죠. 예, 늘어난다는 건 다 알고 계시니까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3년 동안의 통계입니다. 요지부동하던 서울대가 드디어 정시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왜 그런지 아시죠? 요 다음 해인 내년에 무조건 30% 맞춰야 되기 때문에 올해 미리 늘려놓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이해가시죠? 그에 반해서 연세대하고 말이죠.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이미 내년 기준을 1년 조기 달성했습니다. 예. 그래서 실제로 잘 보시면 연세대, 서강대, 성균관대는 이미 작년에 폭발적으로 늘려놨어요. 늘렸죠? 20에서 30, 20에서 33으로 뛰어났기 때문에 올해는 오히려 유지만 시켜줘도 상관없는데 오히려 연세대는 유지만 시켜도 되는데 2.5% 또 올렸어. 그만큼 정시에서
좋은 학생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모든 대학은 말이죠. 어떤 전형으로 들어왔는가에 따라서 그 학생을 추적해서 계속 통계적으로 심사를 합니다. 학종 이거로 들어온 학생, 학종 저거로 들어온 학생, 논술로 들어온 학생, 특기자로 들어온 학생, 정시로 들어온 학생, 사회별로 사회기여로 들어온 학생들의 성적을 전부 데이터화해서 어떤 전형으로 들어온 애들이 더 우수한 학생인가, 대학에서 더 잘 적어가는가, 이걸 매년 판단합니다. 그걸 갖고 올리냐 내리냐의 판단을 걸어요. 이걸 볼 때 연대는 2020년 평가해보니 아유 정시 애들이 정말 좋군 더 뽑은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된 거고, 서강대하고 성균관대는 뭐 요 정도면 충분하겠군 그래서 그대로 유지한 겁니다. 이해가시죠? 가장 문제는 고려대죠. 고려대는 아직도 올해 20%가 안 되니까 내년 바로 30%로 건너뜁니다. 그래서 내년에 가장 큰 폭의 증가가 있다. 올해는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 많이 늘었죠? 자, 다음 학교 한양대도 이미 3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학교가 30%를 넘은 학교가 올해 보니까 요 학교네요. 중앙대 빼고는 전부 다 30%가 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30% 넘었다는 거,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지난 2년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다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가볼까요? 시립대부터 숙명여대까지 보시면 여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건국대는 거의 40%, 홍익대도 40%에 육박하고 있고요. 시립대도 40%에 가까이 육박하고 있으니까 이 중상위권 대학의 경우에 40%에 육박하는 대학이 굉장히 많다. 그럼 대충 느낌이 오죠? 서울대하고 고대를 제외한 최상위권, 상위권 대학은 대부분 30% 내에서 정시가. 그 다음에 중상위권 대학은 30%를 넘어서 40%에까지 육박하는 대학들이 나오고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잘 확인할 수 있습니다. 늘 기억하시듯이 정시의 퍼센테이지는 최종 비율이 아니죠. 최초 비율이죠. 왜냐하면 항상 수시는 다 채우지 못해서 2월이 돼서 정시 인원이 증가되고 최종 정시 인원은 최초 인원보다 증가하게 되어 있죠. 수시 2월은 왜 발생하죠? 네, 중복 합격 때문입니다. 수능 최저 때문이 아니에요. 수능 최저 없는 수시 되게 많습니다. 수능 최저가 전혀 없는 학교도 많죠. 수능 최저가 전혀 없는 학교도 수시 2월은 많이 발생해요. 왜? 중복 합격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학생이 S대, Y대, K대를 다 합격했어? 그 중에서 한 군데밖에 등록을 못하죠. 그럼 두 군데는 비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수시 1차 추합, 2차 추합, 3차, 4차, 5차까지 가는 도중 계속 발생합니다. 5차 추합에서도 어떤 애가 세 군데 합격했으면 한 군데만 등록하는 순간 두 군데는 비죠. 그래서 이 빈 게 넘어옵니다. 얼마나 넘어왔나 봅시다. 지난 3년간입니다. 올해는 아직 당연히 안 나왔겠죠. 지난 3년간 볼 때 서울대는 요 왼쪽이 최초고요. 빨간색이 최종입니다. 까만색이 최초. 빨간색이 최종 모집 인원의 정시 비율입니다. 서울대의 경우에는 보통 6%에서 7% 정도가 정시 퍼센테이지 포인트가 늘었죠. 연세대는 더 많습니다. 9%에서 8% 정도, 적어봤자 7% 정도가 7, 8, 9% 정도 연세대가 늘었다. 고려대의 경우에는 보통 4%에서 5%, 6% 정도. 서강대의 경우에도 6%, 4%, 5% 정도가 더 증가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건 학교별로 다르고 매년 다르기 때문에 도드라지는 한 년도뿐이 아니라 3개년도를 다 보여준 겁니다. 일관된 어떤 맥락을 볼 수가 있죠. 따라서 학교에 따라 좀 차이가 있지만 적으면 4%, 많으면 9%까지 정시 인원은 증가하게 돼 있어요. 따라서 우리가 정시 인원이 30%다 이렇게 돼 있지만 34%부터 38%까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정시 인원이 40%다 이렇게 하면 44%부터 48%, 49%까지도 할 수 있다 이런 식의 느낌을 가져주면 되겠어요. 따라서 정시 대비를 중심으로 해서 정시 올인하고 있는 학생들도 교육부가 정시 대책이 없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사람이 줄어들고 더군다나 재수생이 줄어들고 정시 인원이 늘어났다는 게 충분한 정시 준비생에 대한 보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음을 굳건히 먹고 자기 공부를 정진하다 보면 수능 점수는 올라가게 돼 있어요. 알겠죠? 자, 정시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시 2월. 자, 그러면 정시 얘기를 했으니까 다시 수시 얘기로 돌아와서 각각의 수시 전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학종과 그다음에 논술, 그다음에 정시,
딱 3개로 나눠서 각각에 대해서 전부 얘기 다루면 얘기가 길어질 테니까 그 전형을 준비한 학생들이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팁 하나씩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종에 관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팁은 이겁니다. 학종 크게 2가지가 있죠. 네. 그냥 학종 원서 쓰면 지원이 되는 학종이 있고 학교장의 추천서를 받아야 되는 그런 학종이 있습니다. 교사 추천서는 그냥 교사 추천서고요. 그게 아니고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을 추천 전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야 되는 전형이 인서울에 10개 대학이 있습니다. 여기를 반드시 학종 준비하는 학생들은 요 중에서 가능한 많이 지원하면 지원할수록 좋다. 왜 추천 전형이 학교장 추천이 필요 없는 전형보다 도움이 되느냐? 네, 경쟁률이 낮기 때문입니다. 다른 거에 비해서 얼마나 낮냐? 보통 반 이상 낮아요.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죠. 들어가는 입구를 넓게 해놓으면 막 밀려 들어오죠. 좁게 해놓으니까 당연히 들어오는 사람이 적죠. 왜? 추천에 어떤 제한을 가하니까 들어오는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경쟁률은 반 이하로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추천을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된다면 무조건 추천을 받아야 된다. 그 점을 잊지 마시면 되겠어요. 10개 대학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서울대 지구는 뭐 아까도 봤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이때 우리가 잘 보면 이 고3이란 말과 고3 인원이란 말은 다른 말입니다. 고3 보이죠? 여기서 고3 보이죠? 고3이란 얘기는 고3만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3만 2명, 여기는 고3만 6명. 아시겠죠? 얘는요. 고3 인원이 있잖아요. 고3 인원이 300명이다. 그러면 300명의 3% 몇 프로? 9명. 9명까지 재학생과 졸업생을 합쳐서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3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고3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고 그 인원수를 정한다는 얘기지 고3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요거는 역시 고교별로 돼 있으니까 이 고교별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수생, 삼수생 상관없이 졸업생도 역시 응시할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지금 서울대, 연대, 고대, 중앙대, 경희대를 볼 때 서울대하고 경희대는 고3만 지원이 되는 거고요. 연대, 고대, 중앙대는 어떻게? 졸업생까지 지원이 되는 학종이다. 최근에 졸업생도 지원되는 학종이 많이 늘었고요. 또 졸업생의 지원도 점점 늘고 있고요. 또 졸업생을 뽑아주는 것도 점점 늘고 있어요. 과거에는 졸업생 그러면 무조건 정시 이렇게 생각하는데 졸업생도 공부하다가 정시 안 나오는 점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정시로 밀고 나갈 게 아니고 상황에 맞게 학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고3들의 경우에는 아까 재학생과 함께 고3 때 어떤 뭐 특정한 학생부 내용을 지워주는 학교도 있지만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고3보다 졸업생의 학생부는 더 빛나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도 감안해 주시면 되겠고요. 연세대와 고려대는 인원을 쿼터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중앙대는 전체 인원을 한 겁니다. 서울 3명이란 건 서울이 3명, 안성이 1명이다. 그런 뜻입니다.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중앙대가 캠퍼스가 2개가 있으니까 자, 그렇게 됐고요. 각 전형명을 좀 써놨습니다. 그래서 전형명에 맞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5개 학교도 볼까요? 이화여대, 건대, 동대, 국민대, 가톨릭대까지인데 가톨릭대는 의대와 간호대만 있습니다. 나머지 4개 대학은 모든 과에 있고요. 이름들은 잘 확인해 보시고요. 뭐 이거 스탑해서 볼 수 있으니까 제가 설명 안 하겠습니다. 요때 이화여대의 경우는 삼수생은 안 된다고 돼 있죠. 네, 다른 데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만 고3 재수, 나머지는 졸업생 다 됩니다. 여기서 제가 빨간색 표시한 게 중요하다는 걸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건국대, 국민대, 뭐가 없죠? 네, 인원 제한이 없습니다. 인원 제한이 없다는 얘기는 학교장 추천 요청만 하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거는 사실 학교장 추천서라는 게 누구나 받을 수 있으니까 사실상 뭐 추천 전형이라는 게 특별한 의미가 없죠. 왜? 쿼터를 줄인다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황당한 거는 쿼터를 줄이는 조치를 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KU 학교 추천이 추천서가 필요 없는 KU 자기 추천에 비해서 훨씬 지원자가 적어요. KU 학교 추천은 학교장 추천이 필요하고 KU 자기 추천은 학교장 추천이 안 필요한데 어차피 인원 제한이 없거든요. 자꾸 앞으로 가네요. 어차피 인원 제한이 없거든요. 자, 그러면 다 많이 지원해도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KU 학교 추천이 KU 자기 추천보다 항상 경쟁률이 절반 이하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요. 모집 전형을 보면
KU 학교 추천에 교과가 들어가요. 교과 플러스 서류. KU 자기 추천은요, 서류 100%거든요. 자, 그러면 서울에 있는 어떤 학교의 학생이라고 봅시다. 뭐 특목고면 더 심해요. 딱 볼 때 KU 자기 추천은 서류 100%인데 KU 학교 추천은 교과 플러스 서류예요. 그럼 교과라는 말만 딱 볼 때 일단 알레르기 반응이 딱 오죠. 야, 나는 서울에 있는 학교 다니는데 지방학생보다 불리하잖아, 교과가 들어가면. 그래서 안 쓰는 거예요. 근데 제가 통계치는 안 가져왔는데 그냥 제 말을 믿으세요. 여기서 나오는 모든 추천 전형에서는 말이죠, 쿼터에 들어가거나 실제로 추천해서 받아온 사람 사이에서 실제로 교과의 반영 비율은 굉장히 낮아요. 대부분 그냥 서류로 봅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이 10개 대학이 대부분 분류가 학생부 종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교과, 즉 정성평가가 아니고 정량평가하는 교과는 그렇게까지 반영 비율이 높지 않아요. 실질 반영 비율이 낮습니다. 실질 반영 비율이 낮다는 것은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의 점수차가 적어요. 심지어 학생부 교과로 분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말은 학생부 교과로 분류되어 있어요. 왜? 교과가 형식적 반영이 50%가 넘어서 학생부 교과로 분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형식적 반영률 50%를 놓는 그 교과의 실질 반영률은 굉장히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뭔가 하면 자꾸 아까 빨간색이 보였던 이화여대인데요. 이화여대는 실제로 교과 반영이 굉장히 높은 추천 전형입니다. 따라서 서울 지역이나 특목 자사 학생들은 지원해봤자 합격 가능성이 굉장히 낮습니다. 즉 실제 1등과 2등급의 교과 차이를 크게 둡니다. 그래서 이화여대 빼고는 어디든지 교과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서류 점수로 뒤집을 수 있으니까 원서 쓰는 거를 포기할 이유가 없다. 요즘을 잘 확인하시고요. 꼭 지원 가능성이 있다면, 또 관심이 있는 학교라면 꼭 지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표에서 빠졌는데요. 동국대의 경우에는요, 불교 추천 인재라는 게 또 있어요. 불교 추천 인재라고 해서 동국대 불교학과만 뽑는 게 아니고요. 동국대 모든 학과에서 다 뽑아요. 모든 학과에서 다 뽑는 그 전형 이름이 불교 추천 인재야. 왜 이름이 불교 추천 인재냐? 추천서가 학교장 추천서가 아니고요. 조계종 주지 스님의 추천서가 필요해요. 알겠죠? 태고종 안 돼요. 천태종 안 됩니다. 진각종 안 돼요. 어디만? 조계종. 동국대는 조계종 학교예요. 조계종의 주지 스님의 추천서가 있어야 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혹시 부모님이 오랫동안 절에 다녀오셔서 주지 스님의 추천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동국대 불교 추천인재도 꼭 써보세요. 동국대 불교 추천인재는요, 동국대 학교장 추천인재보다 또 절반밖에 경쟁률이 안 돼요. 왜? 주지 스님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의 전형을 절대 잊지 말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절만 그런 거 있나요? 혹시 교회는 없나요? 있습니다. 개신교 교회, 흔히 기독교라고 하죠. 개신교 교회는 명지대가 그런 전형이 있습니다. 조금 여기 있는 학교보다 조금 구미가 좀 덜 당기죠? 죄송합니다.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카톨릭을 믿는 학생은 카톨릭 추천 인재 전형이 있어요. 카톨릭대의 경우에. 그래서 그 점도 확인해서 입학 요강을 잘 살펴보시면 그 학교에 지원하고 싶은 학생이라면 꼭 그 전형은 놓치지 말라. 당연히 추천서가 다른 추천서가 필요한 거 아시겠죠? 그래서 명지대 기독교 인재 전형 같은 건 기독교 계통의 추천서가 필요하고 카톨릭은 사제나 이런 분들의 추천이 필요하다는 거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종의 팁은 추천 전형을 잡아라. 이 얘기였고요. 자, 두 번째, 내신이 좀 신통치 않거나 학종의 관리를 못하는 학생은 당연히 논술을 하고 싶겠죠. 논술은 생긴 지 20년이 넘었는데요. 생긴 대로 항상 줄어든다 그러면서 줄지 않는 게 논술 전형이죠. 논술 전형은 제가 왜 안 주는가 여러 번 기회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논술 전형이 실제로 대학으로서는 중요한 원서 수입원입니다. 실제로 몇십억 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논술로. 왜냐하면 논술은 내신 나쁜 사람이 묻지마 지원하는 게 논술형 수시거든요. 보통 경쟁률이 50대 1, 60대 1, 뭐 100대 1, 뭐 의대 같은 건 300대 1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실제로 정원에 비해서 원서가 굉장히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대학이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대학이 상당히 어려워요. 왜? 등록금을 못 올리잖아요, 마음대로.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중국 학생들을 막 받고 한편에서는 논술 전형으로 버티기 때문에 이게 참 계륵이에요.
없애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올해도 줄였습니다. 줄이겠다고 했거든요. 2022년은 폐지 유도인데요. 폐지가 안 돼요. 대부분 학교가. 2021은 뭐 지금 얘기할 필요가 없겠지만 올해만 볼게요. 일단 실시 대학이 수가 변동이 없습니다. 여전히 33개니까 한 개의 대학도 없애지 않았습니다. 예, 그대로고요. 어떤 대학인가 하는 것은 뭐 자기가 원하는 대학들 들어가면 대부분 있습니다. 뭐 서울대, 고대 빼고는 상당수가 다 있다는 거 알고 계실 거고요. 모집 인원이 좀 줄었습니다. 작년에 12,000명 뽑았는데 조금씩 줄고 있죠. 올해는 11,000명입니다. 한 1,100명 정도 줄였어요. 뭐 줄었으니까 줄긴 줄은 건데 논술로 갈 수 있다면 분명히 이거는 응시해야 된다. 논술 여전히 많다. 이게 논술의 팁입니다. 여전히 많다. 꿋꿋이 해라.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와 없는 학교 OX. 있는 학교가 많습니까? 없는 학교가 많습니까? 무조건 있는 학교가 많습니다. 자, 올해를 기준으로 볼 때 인문 자연계열은 있는 학교가 19개, 없는 학교가 13개. 작년에 비해서 한 개가 넘어왔네요. 작년에 20, 12였는데 올해는 19, 13 됐죠. 선생님, 대학이 33개라면서 이게 32개입니까? 네, 나머지 한 개 대학은 울산대, 의대이기 때문에 인문자연으로 뽑지 않고 의대에서만 뽑기 때문에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32개예요. 의대의 경우에는 수능 최저 있는 게 8개, 없는 게 1개. 치대는 수능 최저 있는 게 2개, 없는 게 1개. 이해 가시죠? 있는 게 훨씬 많을 뿐만 아니라 있는 거를 주로 지원해야 된다는 것도 잘 아시죠? 수능 최저 탈락자는 모집 전형이나 수능 최저에 따라서 탈락자 비율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절반 이상이 탈락합니다. 그래서 실질 경쟁률이 수능 최저가 있는 경우에 나는 통과했다면 경쟁률을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능 최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아니면 다 수능 최저 있는 곳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나는 예를 들면 무슨 뭐 대안학교를 다녀갖고 수능 대비를 전혀 못했어요. 오로지 한 권 책 읽고 글짓기 한 것밖에 없어요. 뭐 이런 학생들 있죠. 문과 학생 중에. 이런 학생들이나 수능 시즌 없는 데를 주로 가는 거지.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을 겪은 학생들은 수능 시즌 있는 곳을 가는 게 합격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잊지 마시고요. 의대가 10대 1이었는데 8대 1로 바뀐 이유는 부산대 의대와 이화여대 의대가 둘 다 논술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학종으로 돌았고요. 얘는 다 정시로 돌았습니다. 그래서 의대의 경우 2개 학교가 없어졌지만 전체 대학 수에서는 변동이 없다. 자, 논술의 경우 논술 여전히 많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제가 물어볼게요. 어떤 학생이 논술을 잘할까요? 네, 논술 대비 많이 한 학생입니다. 뭐 글짓기를 잘하는 학생, 뭐 평소에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문과 논술을 잘해요. 뭐 수학을 잘하는 애들이 이과 논술 잘해요. 뭐 그렇겠죠. 하지만 수학을 잘한다고 이과 논술 무조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왜? 이과 수학 논술 대비를 한 학생이 잘하죠. 또 과학 논술까지 있다면 과학 논술은 수능 과목하고 좀 겹치는 것도 있지만 안 겹치는 것도 있기 때문에 따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지구상의 모든 시험은요. 그 시험 대비를 많이 한 사람이 제일 잘합니다. 내신 누가 잘합니까? 저 내신 대비 많이 한 학생. 수능 누가 잘 보죠? 수능 대비 많이 한 학생. 논술은요. 논술하고 많이 다니고 논술 공부 많이 하고 논술 체킹 많이 하고 많이 쓰고 그런 학생이 무조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논술을 잘하는 방법은 논술 대비를 하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마무리 지을 때가 올 것 같습니다. 자, 하나, 두 가지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시의 팁. 자, 정시를 준비하는 학생은 어떤 점을 가장 주목해야 되냐. 첫 번째,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많이 안 했으므로 물수능이 되지 않을까. 아니다. 물수능하면 변별력이 더 나빠지기 때문에 기존 수능의 난이도를 유지해야 된다. 막 그래서 아직 수능 시험을 출제하지도 않았는데 지들끼리 싸우고 있죠. 참 한심한 얘기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입시 전문가를 20년 이상 했는데요. 수능 난이도는 어떤 전문가도 맞춘 적이 없습니다. 아시겠죠? 누가 출제하는 교육과정 평가원도 항상 틀립니다. 출제하는 자신이 자신의 난이도를 몰라요. 그러니까 이 난이도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6월 모평과 9월 모평을 보는 이유가 지금 학생들의 실력을 보기 위해 보는 거거든요. 근데 6월 모평, 9월 모평 보면 아무래도 제 학생이 예전보다 좀 더 못하겠죠.
특히 6월은 더더욱 그렇겠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자, 이 동영상은 6월 모평 본 다음에 보실 텐데 많이 못 보셨죠? 예, 좌절하지 마세요. 아직 시간 많이 남았습니다. 시험도 2주 연기됐고요. 그러면 9월까지 체킹했는데 작년보다 애들이 좀 더 못한다. 그러면 불수능이 되려는 면은 억제될 수 있다. 이 정도까지 생각할 수 있죠. 더 어렵게 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될 것이다. 그럴 때 물수능이 될지 작년을 유지하게 될지 그래도 약간 어려워질지 그건 몰라요. 근데 무지무지하게 어려워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알겠죠? 따라서 2019년 같이 더 어려워질 거 없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보셔야지 물수능이다 단정할 수 없고 그냥 정진해야 된다. 아무도 모르는 게 난이도다. 그거 좀 잊지 마시고. 두 번째, 여러 가지 수치를 갖고 말할 수 있지만 수치 말해도 잘 머릿속에 안 들어오시는 것 같아서 그냥 결론만 얘기했습니다. 인문계는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고? 국어하고 수학. 영어하고 사회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에요. 국어, 수학이 훨씬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영어는 잘 아실 거고요. 인문계의 경우는 사탐이 실제 반영 비율도 낮고요. 100분위 변환 점수라는 실제 점수 차이도 낮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국어, 수학, 영어를 잘 보는 학생들이 훨씬 좋은 원하는 대학에 간다는 거. 그래서 인문계 학생은 국수, 영, 사회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에 반해서 자연계는 과학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과학의 반영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과학의 100분위 변환 점수의 점수 차이도 커요. 즉 100분위 99와 98, 98과 97 차이를 점수화했을 때 실제 점수 차이가 크고 반영 비율도 큽니다. 그렇다고 국어 수학이 안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는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너 왜 재수하냐니까 나도 국어 잡쳐서 재수한다. 국어 잡쳐서 재수한다는 학생은요. 최상위권 얘기예요. 수학, 과학은 잘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국어가 말려서 재수하는 건 최상위권 얘기라고요. 대부분의 이과생은요. 수학과 과학이 말려서 재수합니다. 아시겠죠? 근데 수학은 항상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학은 나중에 오히려 꾸준히 오르는 데 반해서 과학에서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과학은 과목별로 학생 수가 적기 때문에 훨씬 100분위가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충격이 커요. 그래서 실제로 자연계는 국어 수학을 하다가도 생각날 때마다 국어 수학과 이렇게 공부해 주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러다가 영어 선생님들이 기분 나빠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적절한 방법이다. 그 다음에 올해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는 건국대와 동국대가 내신이 원래 10%, 동국대는 5%였죠. 교과 5%, 비교과 5%였는데 어쨌든 건국대, 동국대가 전부 내신 반영이 폐지돼서 수능 100% 대열에 드디어 동참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대학에서 한양대, 나군만 내신 10% 반영이 있습니다. 가군은 수능 100%고요. 왜 한양대는 가군의 내신이 없는지 알죠? 한양대, 가군은 나군의 연대, 고대와 맞보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대, 고대와 같은 전형을 적용한 거고요. 한양대, 나군은 독자적으로 뽑는 성향이 강하므로 나군의 경우에는 내신을 10% 넣은 겁니다. 내신의 경우에 차이가 있겠지만 어쨌든 0점 몇 콤마 정도의 차이가 생기기 때문에 실제로 내신 관리가 더 잘 돼 있으면 도움이 되겠죠. 그게 정시에서 가장 중요한 팁이다. 이렇게 보시고요. 실제로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2번이 가장 중요한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모든 중요한 팁과 중요한 포인트를 다 말씀드렸고요. 예, 전략을 이제 마무리 정리하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올해 2021 입시 코로나19로 매우 힘든 상황인데요. 이 입시를 우리가 성공적인 입시로 마무리 지어서 합격에 영예를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냐. 딱 4개로 정리해봤습니다. 1번, 학종, 논술, 정시 팁 하나씩 드렸죠. 이 3개를 다 하지 말고 이 3개 중에 한 개만 해라. 한 개만. 학종을 할 거면요. 학종만 하세요. 네, 학종만 하는 게 뭐냐. 내신 더 잘하고요. 학생부 더 잘 쓰고요. 2학기 되면 면접에 더 많이 투자하라 이거야. 왜냐? 학종은 인서울에서 수능 최저가 들어가는 학교가 4개밖에 없어. 4개도 전부가 아니라 서울대 직윤. 별 의미 없다 그랬죠. 근데 아까 고려대 학업우수, 이화 미래인재,
홍익대 학교생활 우수 빼고는 수능 최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4개 대학의 요 전형에 지원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수능 대비는 필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물론 학종을 했다고 해도 결국 나중에 정시원서는 쓰겠지만 사실 학종을 한 학생들이 정시원서 쓰는 건 대부분의 경우 무의미합니다. 왜? 학종을 위해서 1학기까지 엄청나게 내신고 학생부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정시에 투자할 시간을 많이 잃어버린 거거든요. 따라서 자기가 지원했던 학종 그 학교에 훨씬 못 미치는 성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학종에서 수시 합격을 못하면 정시도 좋은 점수가 안 나오고 당연히 재수 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에요. 물론 1번에 해당되지 않는 학생들도 있어요. 최상위권. 최상위권 알아서 하세요. 3개 다 하셔도 되고요. 2가지 하셔도 되고요. 1가지만 하셔도 되고요. 자기 전략에 맞게 하시고요. 최상위권이 아닌 사람은 셋 중에 하나만 하세요. 학종은 학종에 더 열중해야 돼요. 왜? 거기에서 내가 쓰는 학교 못 가면 정시로 진짜 그 꼴을 못 봐요. 그 학교 못 갑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 선생님, 논술과 정시는 최상위권 아니더라도 같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논술도 수능 최저가 있고 정시도 수능이니까 같이 하면 안 됩니까? 논술에서 하는 수능과 정시의 수능은 다릅니다. 그게 3번입니다. 수능 최저를 대비하는 게 논술의 수능이고요. 정시 대비의 수능은 그것과 완전히 다르다. 왜 다르죠? 과목 수가 다르잖아요. 학교별로 다르지만 논술은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또는 2개 영역이 들어가죠. 정시는요 4개 영역이잖아요. 절대평가 합쳐서. 한국사는 뺍시다. 4개 영역 들어가잖아요. 이해 가시죠? 즉 논술을 한다면요 무조건 논술로 합격해야 돼요. 논술도 했다가 떨어지면 정시해야지. 마찬가지로 말이 안 되는 얘기야. 물론 최상위권 빼고. 정시 올인하고 있는 어떤 재수생 선배가 있다고 봅시다. 하루 왼종일 수능만 해요. 수능. 나는 수능 논술 하고 있어요. 재수생보다 수능을 잘할까요? 무조건 못합니다. 무조건. 그거는 합리적 법칙이야. 왜? 투자가 다른데 어떻게 점수가 같이 나오고 그거는 도둑놈 씹어져. 따라서 내가 논술에 투자를 했잖아요. 논술에 붙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2과목 또는 3과목. 내가 지원하는 학교의 전형을 잘 보시고 3과목 학교가 많은지 2과목 학교가 많은지 잘 보고 3과목 중엔 2과목에 집중해야지. 왜? 수능 최저 통과도 못하는 사람이 절반이 넘어요. 그거 어려워요. 왜? 논술하고 같이 하다가는 어렵단 말이야. 그럼 논술 수능 최저는 되게 높잖아요. 다. 2개, 3개만 하시고요. 나머지는 하지 마세요. 그냥 가서 내 평소 실력으로 한 4, 5등급 먹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2등급, 1등급, 3등급 해야 되거든요. 아시겠죠? 정시 대비라면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국수, 과학에 투자하면서도 모든 과목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건 완전히 달라요. 근데 가끔 이런 학생들이 있어. 선생님, 어느 과목을 잘 볼지 모르니까 4개 영역 다 골고루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런 학생이 보통 수능 최저 탈락해요. 아시겠죠? 2, 2, 4 하고요. 3, 3, 3은 다른 거예요. 완전 다르잖아요. 정시 점수는 같은 걸지 모르지만 수능 최저에서는 결정적으로 다른 겁니다. 만약에 2개 영역이 들어간다면 앞에 거는 합 4지만 뒤에 거는 합이 6이잖아요. 그런 경우가 대부분 그래요. 알겠죠? 몇십 년에 걸친 실제 현실적인 통계를 갖고 말씀드리니까 절대 잊지 마세요. 자, 논술 대비자는 2과목 또는 3과목을 정한다. 선생님, 어떤 과목 2과목, 3과목을 정해야 될까요? 네. 100분위가 상대적으로 잘 나오는 걸 정해야죠. 왜? 100분위가 결국 등급으로 반영되니까. 6월 모의평가를 보고요. 6월 모의평가가 아무래도 공부를 좀 덜한 상태니까 나의 잠재적인 과목별 내 능력치가 드러납니다. 100분위가 좀 높은 거를 정해서 거기에 좀 더 진력을 다해줘야 돼요. 또 하나의 팁은 뭔가 하면요. 지금 논술 수능 최저 얘기입니다. 또 하나의 팁은 뭔가 하면 사탐, 과탐을 잘 보셔야 돼. 학교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어떤 학교는요. 사회 또는 과학의 경우에 한 과목으로 반영되는 학교가 있고요. 2과목 평균으로 반영되는 학교가 있어요. 이때 한 과목으로 반영되는 학교가 많잖아요. 그럼 사회나 과학을 반드시 내 전략 과목, 수능 최저 전략 과목에 반드시 넣으세요.
왜? 한 개라면 훨씬 통과하기가 쉽거든요. 아시겠죠? 예. 만약에 2개 평균으로 환산된다면 내가 2등급, 3등을 먹었어. 그럼 뭡니까? 평균이면 3이잖아요. 근데 하나로 하면 2잖아요. 예. 완전 다르죠. 2, 4라면 말할 것도 없죠. 2, 5라면 말할 것도 없죠. 따라서 항상 수능 최저 각 대학 요강을 잘 보시고, 제가 자료도 이제 올려놓겠습니다. 사회와 과학이 한 과목만 들어간다면 반드시 그거를 수능 최저 포함 과목으로 정해서 전략적으로 거기에 집중 투여를 해줘야 된다. 아시겠죠? 그 점을 잊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확종, 논술, 정시 세 개는 서로 교차점이 별로 없는, 공통 분모가 별로 없다는 걸 잘 알 수 있죠? 왜? 학종은 수능 최저가 거의 없고, 논술과 정시는 수능 최저나 정시라는 건 공부 방법과 전략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일반적인 학생이라면, 최상위권 학생이 아니라면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해서 올인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도 끝까지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이 있냐면, 선생님 그러면 수시 6장을 벌리란 얘기입니까? 3개만 쓰라고요? 왜 안 돼요? 많이 쓰면 확률이 높아져요? 여러분, 로또를 3장 안 사고 9장 사면 더 많이 붙어요? 아니잖아요. 네. 오히려 역량만 분산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역량을 3장 남은 정시에 요게 내가 집중을 했어. 그래서 확률을 높였어. 그럼 요 3장의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내가 9장의 역량을 분산시켜서 확률 떨어지는 거 보여요? 전반적으로 모든 장의 확률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1할 타자가 9번 나오는 것보다 3할 타자가 3번 나오는 게 안타가 많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왜? 1할 타자는 모든 시점에서 1할이거든요. 3할 타자는요, 그 세 부분에 다 3할이에요, 확률이. 따라서 집중의 효, 이게 수능 전략, 대입 전략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다. 아시겠죠? 네. 6장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그런데 6장인 수시를 반드시 써야 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마지막 얘기인데요. 코로나 3, 4, 5월 동안 수능 공부를 거의 안 해서 수능이 뭔지 몰라요. 6월 모평 이후 이제 개념 학습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런 사람이면 6장에 좀 의미가 큰 게 아닌가 싶어요. 학생들이 크게 2가지 부류가 있는데요. 물론 2번째가 훨씬 적습니다만, 첫 번째는 3개월이 뭐도 모르게 휴학생처럼 지나간 학생 많고요. 최상위권, 상위권 학생들은 오히려 그 3개월이 좋았다는 학생이 있어. 왜? 인강 열심히 공부. 그죠? 혼자 공부하는 시간도 많고, 학교 통학 시간도 안 걸리고, 시간이 많이 남아서 공부를 많이 했다는 학생들도 있어요. 그런 학생들은 좀 더 무게중심을 정시해 놓고 대비할 수 있겠죠. 하지만 3개월을 허송세월 했다면 재수학원은 심지어 한 번도 안 쉰 재수학원도 있어요. 길어봤자 한 달 넘게 쉰 학원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한 달 이내로 쉬었어요. 한 2, 3주 정도 쉰 학원들이 많은데요. 그 경우 우리는 3개월 놀았는데 그 친구들은 2, 3주밖에 안 놀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평소보다도 재수생의 수능 공부량보다 훨씬 뒤져요. 이런 경우에는 올해는 일단 수시로 할 때 통과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정시를 좀 더 진지하게 공부하는 것은 정시도 더 인원이 늘고, 그 다음에 학생 수는 더 줄어들고 재수생은 더 줄어드는 2022학년도에 정시 올인을 시도해보는 게 좋은 전략이 아닐까. 그래서 자기를 한번 평가를 해보신 다음에 전략을 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여러 번 나눠서 하게 되면 말이죠. 공부하시는데도 바쁜데 여러 개 보는 것도 힘들 것 같아서 뭐 긴 얘기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얘기의 핵심만 뽑아서 하나의 동영상으로 정리해드렸습니다. 어쨌건 어디에서도 대입 전략에 대한 얘기를 듣지 못해서 굉장히 깝깝하셨죠. 그래서 우리 대성마님에게 대입 전략 갖고 자신의 전략에 눈이 훤히 비추니까, 훤히 비춰졌다면 그 훤히 비춰진 전략에 맞도록 자신의 생활과 학습의 어떤 패턴을 잘 정리하시길 빕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몸 건강하시고요. 수험생활 힘차게, 건강하게 계속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김천이 마치겠습니다.